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은 만병통치약이다. 피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임약을 먹어도 괜찮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임약을 먹으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피임약을 처방해드리기 전에도 이제 미리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긴 하는데 가장 큰 부작용은 메스꺼움이에요. 약간 구역질 나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게 호르몬제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구역질이 좀 심하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침에 먹는 것보다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 먹으면 먹고 나서 그냥 자면 되니까 아니면은 이제 음식물이랑 같이 섭취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좀 구역질을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처음에 내가 호르몬제가 들어가서 적응하는 동안 그게 뭐 경구 피임약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제 피임약, 피임제들, 뭐 미레나라든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부정출혈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아니면 첫 달에는 뭐 불규칙하게 복용하지 않더라도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꾸준히 복용하시다 보면 첫 번째 달 지나고 두 번째 달 되면은 대개는 정상화되기는 해요. 일부 선생님들은 이제 뭐 하루 하나씩 먹는 거를 하루 두 알씩 먹게끔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피임약도 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냥 굳이 그렇게 특히 뭐 야즈나 야스민 같은 그런 처방전 받는 피임약은 또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두 알씩 먹으면 아까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그달 쭉 드시고 그 다음에 휴약기 갖고 그 다음 달 계속 드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출혈은 점차 멎게 되니까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고 뭐 피임약 복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약을 처방 받으셨기 때문에 출혈이 있어도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안 검사, 초음파 검사 정상이었고 지금 호르몬에 적응하는 과정 중이니까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대개는 이제 처음에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약국에서 그냥 임의로 구입하셔서 복용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대부분 그러셔도 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계속해서 출혈이 있다면 그게 만약에 내가 원래 무슨 질환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계속 지속된다면 혹시라도 다른 질환이 있는지 아닌지 뭐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자궁 경부에 염증이 조금 많이 심해서 성관계 할 때마다 피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출혈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그러시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부작용은 생리를 안 해요. 보통 3주 먹고 1주 쉴 때 그때 휴학기 때 생리를 해야 되는데 한 10% 정도에서는 생리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나 피임약 먹었는데도 임신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나 빼먹지도 않았는데 이거 괜히 먹었어. 막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개는 그런 게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초음파나 그런 걸로 첫 번째 그렇게 무월경이 왔을 때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원래 스케줄대로 계속 복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작용은 두통이거든요. 두통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편두통 그런 게 나타난다면 그럴 때는 피임약을 좀 중단하시고 그러시는 게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뇌혈관 질환, 뇌졸중 그런 거랑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두통하고 편두통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편두통이 좀 나타나거나 다른 그 뇌혈관 질환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래 뭐 혈압이 높았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도 사실 상담 후에 피임약 말고 다른 피임 방법을 권장을 해드리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피임약을 먹으면서 두통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중단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임약을 먹어도 괜찮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임약을 먹으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장 이제 피임약이 이제 혈전 색전증이라고 해서 피가 엉겨붙는 그런 질환의 그런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피가 엉기면 그게 심장에 가서 막히면 이제 심장 마비가 되는 거고 뇌혈관을 가서 막으면 이제 뇌졸중, 그러니까 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시면 안 돼요.
뭐 내가 원래 뭐 뇌졸중이 있다 그러신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뭐 접종 뭐 복용을 안 하시게 될 거고, 근데 대부분의 20, 30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뭐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셔도 되는데, 그 뇌졸중의 위험도 뭐 혈전 색전증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흡연이에요. 근데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후에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 처방을 권해드리진 않고, 일단은 금연을 하시고 경구피임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금연을 못하겠으면 다른 피임 방법을 뭐 권장을 해드리거나 그러고, 요즘에는 흡연하세요? 그러면 저 전담 그래서 전자담배 피우신다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뭐 어차피 니코틴이 들어가 있고 혈전색전증 위험성을 높이고 그러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간질환 있는 분들, 그래서 특히 뭐 급성 간염이라든지 간에 원래 뭐 담즙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경구피임약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유방 질환이 있다, 특히 유방암이 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권장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피임법을 이렇게 처음에 경구피임약을 복용을 하실 때에는 그래도 내가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 나는 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조금 상담을 받으시고,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자궁에 혹이 있는지, 뭐 난소에 혹이 있는지 그런 거를 기본적인 거를 검사를 받고 어떻게 복용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첫 번째 복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피임약을 먹다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임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시면 그럴 때는 임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임약을 먹다가 휴약기가 돼서 피임약을 중단을 했는데 생리를 안 하면 이게 왜 그러지? 근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두 줄이 나와서 이제 임신을 확인하시게 되는 경우죠. 근데 그럴 때 그러면은 이제 내가 호르몬제를 먹었으니까 뭐 기형아가 생길까 뭐 그런 거를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구피임약을 먹다가 뭐 임신을 하셔도 뭐 임신 유지하시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후피임약을 먹었는데 임신이 됐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태아 기형이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임신을 유지하셔도 별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경구피임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을 원치 않아서 그런 거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 이후의 조치에 관해서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태아 기형이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질책 언니가 피임약, 경구피임약 복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뭐 이런저런 부작용, 뭐 번거로움 그런 거를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일 큰 부작용은 내가 피임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 바로 임신이죠. 그거에 관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피임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